안녕하세요. 둥지유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캐나다 유학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고 많은 질문을 주는 분야는 조기 유학인데요. 아무래도 어린 시기가 영어를 배우기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동반 유학을 선택하거나 아이만 보내는 유학을 선택하거나 많은 걱정도 들고 또 궁금증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둥지유학이 준비했습니다. 조기 유학, 그것을 알려주마. 이번 시간엔 그동안 저희 둥지유학에 문의를 주었던 질문 중 가장 많은 핵심들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부터 넘기기 금지, 다른 채널 방문 금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캐나다는 학기와 학년이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캐나다는 한국과 학기제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한국은 3월에 첫 학기가 시작하지만 이곳은 9월부터 시작,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6월입니다. 따라서 학년제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따라 1, 2월에 입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가고 싶은 지역 교육청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캐나다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학년을 배정받습니다. 나이는 만으로 반영하고요. 예를 들어 2022년 1학년이 된 아이들은 2016년에 태어나서 현재 만 5세에서 6세가 되겠죠? 이 아이들은 2023년 1학년의 2학기 시즌에는 만 6세에서 7세가 되는데요. 한국보다 한 학기씩 빠르게 학년이 매치된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몇 살부터 캐나다 유학이 가능한가요? 우선 공립으로 유학을 온다는 가정하에 이곳은 킨더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과정도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킨더에 해당하는 아이들부터 공립학교 유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 만 4세 또는 5세부터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 킨더 이전에 아이들은 유학이 불가능한가요? 네, 공식적으로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학생 비자를 받아서 유학을 올 수 없어요. 물론 부모가 비자가 있어서 따라오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데이케어 등을 이용하는데요. 데이케어는 무료가 아닙니다. 비싼 데이케어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캐나다로 가도 되나요? 캐나다 공립학교는 영어 프로그램인 ELL 혹은 ESL을 유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레벨에 맞는 영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영어 레벨 리포트도 나와서 영어 능력 향상도도 체크할 수 있답니다. 영어 레벨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은 유학생이 오면 학기 시작 전에 교육청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은 언제 하나요? 대부분 입학은 9월에 하지만 지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 주로 5개월이나 6개월 이전에 이뤄지는 편이에요. 인기 있는 곳은 특히 더 빠르게 마감이 되니 유학을 갈 마음을 먹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학비는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매해 조금씩 변동되긴 하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밴쿠버 지역을 본다면 학비는 1학년을 기준으로 16,500 캐나다 달러 수준이고 여기에 처음 신청비는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입니다. 학비 지급 시 의료보험료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학비를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대부분은 학비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지원하면서 완납해야 대부분 입학허가서를 주는데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부터 입학까지 절차가 어떤가요? 우선 교육청에 입학 의사를 밝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비 안내서를 보냅니다. 안내에 따라 학비를 완납하면 입학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입학허가서와 재정증명 등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 서류를 준비해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합니다. 이때 부모 동반인 경우엔 부모에게도 방문비자를 발급해주어 유학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중 어디가 더 나은가요? 학교마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립학교 입학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립학교로 이동을 원하면 공립학교에서 영어 실력을 쌓은 후 가는 편이 좀 더 수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의 균형이 잡힌 것이 특징이자 자랑이랍니다. 교육적인 차이보다는 지역적인 분위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가? 아니면 좀 더 현지인이 많은가? 아니면 좀 더 도심에 가까운가? 한적한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선호 지역을 선택하면 한국인을 다수 만날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덜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친구를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학원을 다니나요? 어느 곳에서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곳에도 학원과 비슷한 곳들도 당연히 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안 계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가 한국과 같지 않고 평가 방식도 달라서 효과가 있다고 딱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학업 스트레스는 한국보다 아주 적은 편입니다. 부모 동반 유학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캐나다는 조기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 부모에게 학생 비자와 같은 기간으로 방문 비자를 줍니다. 이건 미국과 큰 차이점인데요. 덕분에 아이를 돌보면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이 혼자만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이 혼자만 와서 홈스테이 등을 이용하는 유학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 나이에 따라 교육청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혼자 유학할 수 없게 한다든가 13살, 14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같은 경우는 가디언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 필수로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이건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 이상으로 지역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유학 문제에서 어찌 보면 집을 구하는 것이 교육청 선정만큼 큰일이긴 합니다. 인기 지역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이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시면서 집 선정도 빠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게다가 통학거리도 중요하니 이 점은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집은 대행업체를 통해 구하는 편이 편한데요. 캐나다에서 집을 구하려면 기존 기록을 포함해 정말 많은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교육청 소송만큼 손이 많이 가고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홈스테이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교육청은 대체로는 홈스테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사를 연결해주기도 하는데요. 아이 혼자만 유학 오는 경우 교육청을 통해 홈스테이를 구하거나 사설 업체를 통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적응이 어려울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적응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방면으로 활동을 여러 친구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엔 팀운동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해요. 유학 생활의 꿀팁을 알려주세요. 학교와 학원에 충실히 해서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캐나다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나다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스포츠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아이스하키, 보라키, 축구, 농구 등 다양한 팀 스포츠 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입해서 함께 운동을 하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진짜 캐나다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에 계정을 만들어서 도서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읽기 능력을 키우거나 수영, 스케이트를 비롯해 미술, 음악 등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 조기 유학, 궁금하신 점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그게 캐나다 유학이랍니다. 캐나다는 다른 문화에 항상 열린 태도를 지녔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주눅이 들지 않도록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요. 아이들의 캐나다 조기 유학을 고려 중이시라면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지역과 학교를 선정. 아이와 꼭 맞는 교육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증은 저희 둥지유학 전문 컨설턴트가 1:1 상담을 통해 더 상세히 안내 돕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